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간밤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던 유가가 다시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급 우위 장세 여전히 좀 우려가 된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처럼 올해는 역시 저유가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쪽이 바로 항공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여기에서 투자 매력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기업 소개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유가 하락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항공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국책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인데요. 국책 항공사란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또 일본 항공처럼 나라가 이 나라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준 항공사인데요. 그 나라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항공사입니다. 이러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매일 244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고요. 또한 연간 1억 3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 여객기 운송수로는 세계 1위고요. 또 수입 규모로는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공사인데요. 또한 고고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1957년에는 세계 최초로 승무원 아카데미인 승무원 스튜어디스 컬리지를 출범시키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지난해 3월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항공사 중에서는 세 번째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국책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저는 미국이 워낙 이제 민간 자본주의가 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책 기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공사에 이제 국책 항공사가 있었네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워낙에 좀 유명한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럼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주가 흐름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키움증권 방은규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방은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이 종목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뭐 우리에게는 친숙한 그런 항공사이기도 한데 일단 어떤 기업인지 수치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2014년도에 주가가 100% 이상 오르며 100% 클럽의 이름을 올린 미국의 국책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51.36달러이며 업종은 항공 운수 업종입니다. 52주 최고가는 56.20달러, 최저가는 28.10달러이며 일평균 거래량은 1,300만 주가량 됩니다. 시가총액은 349억 달러이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처럼 민영 항공사이지만 미국 정부에서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 국기 상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국책 항공사입니다. 미국의 항공운수업체인 AMR 자회사로 85개 업체들이 제휴 또는 합병하여서 여러 해에 걸쳐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총 여객기 운송수로는 세계 최대 항공사이며 항공 수입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입니다. 현재 총 62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고 매일 50여 개국 260개 도시를 운항하여 연간 1억 300만 명 정도의 승객을 수송하는 거대한 항공사입니다. 네.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알고 있었는데 100% 이상 오르면서 100% 클럽에 또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아메리칸 에어라인에게 작년 한 해는 좀 의미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올해 역시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그동안에 좀 성장 어떻게 해왔었는지 역사적인 부분도 함께 들려주시죠. 예,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85개 업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중 로버츠 에어크래프트와 콜로니얼 에어 트랜포트가 그 핵심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1929년 에비에이션이라는 지주회사 아래 통합되었고 이듬해 아메리칸 에어웨이스로 이제 사명을 바꿨습니다. 1942년 자회사 스카이셰프와 함께 항공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고 1945년엔 유럽 지역 운항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1957년엔 세계 최초 승무원 교육기관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스튜디오스 칼리지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제 미국 서부의 호놀룰루, 시드니, 오클랜드를 운항하는 장거리 국제 노선을 취항하면서 1990년대까지 큰 성장을 하였습니다. 1976년엔 IBM과 합작하여서 이제 세계 최초로 전산 발권 시스템인 세이버를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1999년
동맹인 위널드 창립 멤버이자 설립을 하게 되고요. 위널드에 가맹된 항공사는 영국항공, 그다음에 캐시에이 퍼시픽, 캐네디안 항공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엔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서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에 이어서 그 세 번째 S&P 지수에 편입된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성장해 온 저희 과정을 좀 저희가 밟아봤고요. 자, 그러면 뭐 지난 한 해 주가 수익률이 100% 넘게 상승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3년간 추이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인 추이는 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 주가 수익률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기준, 6개월 기준 모두 40% 이상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단기적인 이슈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일 아메리카 에어라인의 그 S&P 500 지수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최근 도이치뱅크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중동 지역의 이제 지정학적 이슈들로 이제 주가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장에서는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2011년 경영 악화로 파산 신청을 했던 해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내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뜻밖의 저유가 영향으로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유가의 덕을 톡톡히 본 영향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 상당히 좀 고전했었는데 2014년 정말 뜻밖의 저유가였던 것 같아요. 40달러 선까지 떨어질 줄은 아마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치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에 따른 수혜를 아주 톡톡히 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실적 상당히 좀 좋았던 흐름이었습니다. 앞으로 실적 전망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어느 쪽으로 가져가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주시죠. 그 항공사 주들이 계속 관심을 받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급락을 시작하면서 그 차트를 보시면 5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40불 후반과 50불 초반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은 유가가 올해 오름세보다는 하방에서 움직임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얼마 전 골드만삭스는 이제 국제 유가가 조정을 받다가 40달러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산유량 감소 전망과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유가가 단기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란의 핵 협상이라든지 하방 압력을 넣을 만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50달러 초반선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올해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 언급해드린 이유는 그 유류비가 항공사 운영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작년 유가 하락으로 인한 호재를 누리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작년 주가가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의 변동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유가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유가가 50달러에서 이제 박스권 형성하고 올해를 마무리한다면 유가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 반영돼서 올해 중반 이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올해 오름폭이 높아도 70% 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고 예정되는 이슈들을 살펴봐도 올해 안에 이전의 100달러 수준을 넘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유가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해도 이미 이전에 30, 40% 아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유류비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은 분명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의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항공권 인하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이 기회를 통해 시설 확충과 돈이 되는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의 좌석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여기에 20억 달러를 이미 투자를 했고요. 고유가로 인하는 손실분을 아직 만회하지 못했다면서 항공권 인하에는 난색을 보이며 항공권 인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으로 미국 항공 운수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유류 할증률 부담이 덜어져 체감적으로는 항공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업계에선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프리미엄 서비스에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실 점은 단기적인 유가 급등과 지정학적 이슈들인데요.
항공사주들은 테러나 그 전염병들의 지정학적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좀 고급화 전략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아끼지 않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모습인데, 자,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대해서 좀 어떤 투자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매수는 78.9%, 보유는 21.1%에는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도이치뱅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지만은 대부분 기관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도 평균 $60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고 현재 S&P 500 지수 편입 이후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 24일 실적 발표 이후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은 또 4월 2일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서 단기 조정이 나온 후 박스권 하단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3월 20일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것은 누군가 매집을 한다는 신호인데 상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4일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되겠네요. 이 발표를 통해서 좀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해보자는 관점, 현재 차트를 보고도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키움증권 방은규 연구원과 함께 아메리칸 에어라인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키움증권 방은규 연구원과 오늘은 해외 직투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내로 또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